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기간 운영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세라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1년 사학기간 운영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에 앞서 사학기간 운영평가에 미흡한 점을 올해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시행계획이 다소 늦게 안 늦은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이 늦게 발표된 점을 고려하여 법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변동만을 가져오고 개선 효과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예년 평가와 달리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1년 평가 개선 주요 내용 설명 후에 2021년 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평가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점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 평가 체계가 바뀝니다. 법인과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법인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평가 지표의 측정 산식, 측정 기준, 구간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간 비공개였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법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를 통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학기간 운영평가는 25개 평가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평가한 뒤 평균한 점수의 가산점을 합산하는 원점수 방식으로 계산되었었습니다. 원점수는 지표 문항당 정해진 배점을 단순하게 합친 점수입니다. 법인 재정은 25점, 법인 운영은 40점, 학교 행정은 35점이었습니다. 각 영역별 배점을 25점, 40점, 35점으로 평가 설계한 것은 법인 운영 영역이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학교 행정, 법인 재정 순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도록 한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20년 평가 결과를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통계 분석식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와의 상관계수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통계 분석식이며 플러스 1에 가까워질수록 양의 선형 상관관계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음의 선형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 결과 법인 재정은 0.81, 학교 행정은 법인 운영은 0.56, 학교 행정은 0.24의 상관관계를 운영평가 결과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평가를 설계했던 의도와 달리 법인 재정이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심지어 법인 운영 영역보다는 1.4배, 학교 행정 영역보다는 3.3배에 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값도 법인 재정이 가장 높은데 이는 법인 재정 영역값들이 평균점에 몰려있지 않고 자료값들이 산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원점수 방식 평가 체계에서는 법인 재정 영역은 가장 배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점수의 편차도 가장 커서 법인 재정에서의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이 평가 결과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법인 재정은 사학기간의 책무성과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평가의 중요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학기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태생지표 항목임을 감안할 때 태생지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좌우된다면
평가 참여 의의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당초 평가 설계 의도에 맞게 재정 영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노력 지표인 법인 운영, 학교 행정의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평가 지표 개선 TF에서 고민했던 첫 번째 방법은 배점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2019년에도 법인 재정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영역 배점을 30점에서 25점으로 감소시킨 바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 평가 설계 시에는 법인 재정 영역 점수가 35점인데 이미 10점이나 감소된 데다가 타시도 평가 배점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 교육청의 법인 재정 영역의 배점이 가장 낮아서 더 이상 법인 재정 영역의 배점을 감소시킨다면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되며 평가 체계 안착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달해 배점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평가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점수 체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표준 점수 방식인 T점수 방식에서 전 영역의 표준 편차가 감소하며 특히 법인 재정 영역의 표준 편차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 재정 영역의 피어슨 상관계수도 낮아져서 배점 조정 없이 태생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평가 취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법인 재정 영역을 표준 점수로 변환하였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원점수일 때는 하위 그룹 또는 상위 그룹에 점수가 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준 점수로 변환하면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 간격으로 법인들의 점수를 재서열화하는 방식으로 표준 점수화하였기 때문에 평균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점수 편차를 완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영역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총점에서의 점수 비중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원점수 체계일 때는 상위 그룹에서 법인 재정 영역이 가장 점수 비중이 높고 법인 운영 영역이 가장 점수 비중이 낮았습니다. 이를 표준 점수를 변환하면 표준 점수 체계 하에서 상위 그룹에서 법인 운영 영역의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역별 배점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노력 지표인 법인 운영과 학교 행정이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표준 점수 방식으로 2021년부터 평가 체계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사학기간 운영평가 개선 두 번째 내용은 평가지표 고도화 내용입니다. 사학기간 운영평가는 2015년 시범 실시되고 2016년 전면 실시된 이후 평가지표에 대한 일부 수정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침이나 규정에 평가지표가 맞지 않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 측정 산식이 평가지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해 올해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9개의 측정 기준, 4개의 측정 산식을 수정 보완하였고 1개의 지표를 고쳐하였습니다. 올해 평가 계획이 늦게 시행된 점을 감안해서 지표 교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평가 지표의 수정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별도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학기간 운영평가 개선 세 번째 내용은 평가 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 사학기간 평가는 우수기관 명단만 공개되고 각 학교법인의 점수는 비공개되었었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았지만 포상 대상인 9개 법인을 제외하고는 각 법인이 어느 수준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학기간 운영평가를 통해서
사학기간 자발적인 경영 쇄신을 견인하고자 하는 평가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2021년 사학기간 운영평가부터는 법인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각 법인의 스스로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개되는 대상은 법인별 종합점수, 평균점수, 최고점, 최하점, 영역별 점수, 평균점수, 최고점, 최하점이 공개됩니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컨설팅을 요청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평가지표별 세부 내역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 기간을 주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평가 참여를 더욱 격려하기 위해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확대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인센티브는 법인 운영비 추가 허용인데 상위 10%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40% 범위 내에서 1년간 10%의 법인 운영비를 추가 허용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순위 상승 상위 30% 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5%의 법인 운영비를 추가 적용합니다. 또한 최대 범위는 40%입니다. 적용 시기는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 시부터입니다. 2020년 회계년도 결산 시부터가 아닌 2021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결산 시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학기간 운영평가 절차는 평가 시행, 평가 결과 공개, 우수기관 선정, 평가 결과 활용 순으로 이어집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 공개 절차가 추가된 점이 가장 크게 바뀐 점입니다. 평가 자료는 실태조사 자료, 결산 자료, 부서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부득이 법인에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자료는 추 공문을 시행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평가 자료 수합이 완료되면 사립학교 담당자들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학기간 운영평가단에서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면평가 완료 후에는 사학기간 메일로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학기관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결정은 이의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이의 신청이 수용되어 등수가 상향된 학교법인이 있다면 그 등수만큼 타 기관의 등급은 하향 조정됩니다. 최종 등수가 결정되면 우수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동점 여부, 중복 선정 여부, 선정 배제 대상 등을 검토하여 최종 우수기관에 대해 선정합니다. 우수기관은 예년처럼 직원 연수, 포상 대상자 선발, 각종 재정사업 지원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감사실과 연계하여 우수기관은 3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사기간이 축소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학기간 운영평가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학기간 운영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평가를 통해 사학기관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